여기 바로 오기 전에 변희재 미디어워치 전 대표하고 CJ 앞에 가가지고 기자회견하고 왔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요즘 저는 무슨 이 공부를 하거나 이 책을 읽고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아스팔트에서 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그 신뢰나 혹은 학문의 공간이나 또 정보 시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운영되어지는 것은 이미 포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우익이 살아남았는 유일한 공간인 아스팔트에서 광화문 광장에 그 태극기 광장 만드는 싸움에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옛날에 그 밤에 이 문재인이가 그 주사파 경찰들을 보내고 또 박원순이가 이 용역 깡패들을 한 3,000명 정도 보냈을 때 6월 25일 새벽 4시 반에 정확하게 6.25 침공할 때 보냈을 때도 저는 그 현장에 있었고 이 21세기의 대한민국을 장악한 21세기형 발산들이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는 그 이제 마지막 한 군데 남았는데 그 아스팔트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여기 쪽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울진의 요즘 마이스트고인데 우리 다닐 때 평에 상고를 나왔습니다. 학교 이름이 지금 7번 정도 바뀌었을 거예요. 똥따라지. 계속 학교 이름 7번 뭐 교육정책 바뀌고 싶은 대로 그냥 바뀌는 그런 대학교 나와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대학 가기를 거부해가지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석 달 공부해가지고 그래 대학 간 거예요. 군대 있을 때 안동 경리부에 근무했는데 그때 이성 계엄사령관 시절이죠. 그래서 이 경리 참모가 이런 공부를 하라 이래가 석 달 동안 공부해 그래 대학 간 거예요. 대학 공부를 잘못했다 싶어요. 공부는 내게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는 정말 내게 축복이었어요. 데모를 하지 않고 계속 엎드려 하루에 16시간씩 공부하니까 완전히 머리에 완전히 이 독서 삼매경이 그때 처음으로 삼매경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한테 그때 좀 독재를 조금 더 오래 했어야 되는데 1984년쯤 되니까 데모가 지방까지 시작되니까 그거 보고 또 젊은 혈기에 데모 안 할 수 없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이 독재를 조금만 3년만 더 했으면 정말 좋았을 건데 데모가 한번 데모하는데 한번 뽕 맞아 봐봐요. 그 데모를 계속하게 된다고요. 살짝 미치니까. 그때 우리 사회를 비정상적으로 만들었던 그 군중 선동 세력 김영삼, 김대중 세력이 드디어 대한민국을 완전히 민주화의 이름으로 장악하니까 바로 지금 완전히 망국에 미친 상태가 됐잖아요. 내가 그 지방에 아주 나라지 대학 과도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아무거나 가가지고 공부하면서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냐면은 독서 삼매경이라는 거지. 이게 독서 삼매경이구나. 책을 집중해서 많이 읽으면 자기가 자기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빡세게 하니까 지방대학에서도 공부를 빡세게 하니까 미국의 유명한 대학 7군데 10군데 있는 7군데 정도 다 공부하러 오라고. 예일대학은 이제 풀 스칼라십으로 스타이펜드는 안 주고 시카고 대학은 생활비 한 달에 300불 주고 또 뉴욕 콜롬비아도 생활비 한 달에 몇백 불 주고 등록금 없이 이제 하버드는 등록금 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이 예일대학교 가라. 인문학부는 예일대학교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예일대학 가가지고 그 다음 해 하버드에 있던 이 어드미션 받아놓는 것을 리액티비티 시켜가지고 3년 만에 이제 2군데 1년은 겹치고 2군데 석사를 동시에 이제 공부를 해보는 거.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두 학교, 미국을 지배하는 학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지배하는 거. 공부는 뭐 그 사람들
교수 요목, 그 교수 요목 받아가지고 그 책을 읽으면 공부 다 돼요. 근데 그 분위기, 그 사모인 사람들의 이 분위기가 어떤 것인가, 그거는 체험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두 군데, 그때 당시에 내 키가 1m, 지금 70, 그때도 74, 지금 74인데, 74에 몸무게 54kg 정도 나갔으니까 바짝 말랐잖아요. 공부한다고. 수도성처럼. 그랬었는데 지금보다 20kg 적게 나가니까요. 지금도 뭐 살찐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두 학교 다니니까 영어도 잘 못하는데 얼마나 이게 숙제 같은 게 딸리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년 겹쳤을 때 예일이 먼저 2년 할 때 예일 1년 남겨두고 하버드로 옮겨가지고 작년 거 내 입학했는 거 살리도 해가지고 살리가지고 두 학교를 이제 1년 겹쳐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내 페이퍼를 하나 해적을 했단 말이에요. 해적을. 내가 내 페이퍼를 훔쳐가지고 제출했는데 와 30년 전 됐나 귀신 두 교수가 내가 내 페이퍼 뺏긴 거를 눈치채려가지고 어느 날 친하던 교수가 옆으로 싹 지나가는데 나무 토막이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이제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다루듯이. 미국 사람들은 뭐 우리처럼 뭐 감정 없잖아요. 이 새끼 안 한단 말이에요. 다 마음의 문을 닫으면은 웃으면서 지나가도 마음의 문은 완전히 닫힌 거잖아요. 교수 싹 지나가는데 뭐 나무 토막이 지나가는 거라 한 이틀인가 뒤에 또 부르더니 니 왜 해적했느냐, 내 페이퍼를 내 해적했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아주 낡은 가난했으니까 낡은 그라지 세일 했던 미국 사람들의 큰 양복 그거 입은 주머니에 하버드에서 준 TB 약 있잖아. TB 결핵약 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꺼내놓고 내가 두 학교 다니느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페이퍼를 내는 데드라인을 못 맞춰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내 걸 하는 수 없이 좀 뺏겨가 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어를 곧바로 나는 퇴학될 준비가 돼 있다 했거든요. 퇴학될 준비가 돼 있다. 이 플래저리즘은 퇴학이잖아요. 그죠? 이 지적자기 남의 것을 도둑질한 논문을 도둑질한 것은 무조건 퇴학이에요. 일단 퇴학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퇴학될 준비가 돼 있다. 이러니까 그 교수가 싱긋 쓰면서 이 퇴학 시기를 부른 게 아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졸업하고 난 2년 뒤에까지 페이퍼를 내면은 성적 처리해 줄게. 졸업은 먼저 시킬게. 이게 미국 하버드 같은 대학 교수들의 그 자율권. 그 정도로 자율권이 대학 교수에게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뢰. 내가 내 페이퍼를 도둑질했으니까 내가 퇴학될 준비가 되었다 하니까 금방 그 교수가 아니다. 이건 퇴학 안 시킨다. 졸업하고 난 2년 뒤에 페이퍼 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게 교수들의 그 재량권이 그렇게 큰 게 미국 교수였다. 그 책 5권 읽는 것보다 그런 경험 딱 잘못했다. 퇴학될 준비가 됐다. 협상을 딱 이래 했을 때 이 사람은 자기가 남을 속였던 거에 대해서 그거를 즉각 시인하고는 싶어가지고 그래서 2주 뒤에 페이퍼를 다시 써야 돼가지고 그런 성적은 B+니까 별로 좋게 안 되는 경험했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 공부를 한다든지 뭘 할 때 통상적인 컨벤셔널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종교 소셜 에틱스를 공부를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종교 지도자가 될 꿈을 한 번도 꿔본 적도 없고 그냥 쭉 왔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 내가 관심을 가졌는 것은 바로 이 토탈리테리아니즘이었어요. 매스 무브먼트. 내가 한국에 있을 때 교수가 매스 무브먼트를 다시 폴리티컬 릴리전이라는 책을 버클리에서 이제 학위를 하고 로버데벨라 스칼라피노 이 사람들한테 공부를 하고 내 스승이 내가 이제 계속 원고 쓰고 맨날 했던 그 스승이 이
폴리티컬 릴리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정치가 종교화되었을 때, 정치가 아니고 정치가 궁극적 관심이 됐을 때, 정치는 그냥 많은 관심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북한이나 전체주의 사회가 되면은 정치가 종교로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전체주의 모든 사회는 정치는 생명까지도 멋대로 하고 자유권, 생명권, 뭐 재산권, 무슨 생계권 모든 것을 장악하니까 정치가 종교화되는 그 폴리티컬 릴리전 혹은 매스 무브먼트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교수가 그때 그 사람은 민중신학하는 사람들한테 죽사게 핍박받아요. 나도 말리포에 그 우리 교수 발표하는 데 갔는데 민중신학 나보다는 사회 봐가지고 한 200명 전국에서 모인 그 대학생들한테 이화여대도 연세대학교 그 2박 3일 동안에 완전히 왕따가 돼가지고 민중신학은 이 데모닉하다고 그 해가 왕따 됐는데 그 라인을 계속 이제 따라오다 보니까 이 한국 사회의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은 정치 운동이 아니고 이거는 폴리티컬 릴리전이다. 이 정치에 우상화되는 김대중 같은 인간은 하나의 보통 정치 지도자가 아니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A가 하나의 신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지역주의도 하나의 지방신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수는 지방신이라고. 지방신. 지금 대한민국을 다 장악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아작을 내는 저 호남 좌익 세력의 그 지방신, 지방종교, 이게 이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그쪽 관심을 두고 정의론이라든지 또 사회병동이라든지 또 폴리티컬 소셜리제이션, 정치 사회화론, 폴리티컬 컬처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 썼는데 그 하버드나 예일에 갈 수 있었던 것도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 운동은 정치적 속성을 띠고 있다. 그거는 이 순복음교회 부흥회하는 것이나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대학생들을 선동해가지고 하나의 이 정치적 관심을 궁극적 관심, 얼티밋 컨선 폴틀릭처럼 궁극적 관심으로 올려가지고 정치를 종교화해서 속성이 비슷하다. 그 논문을 써가지고 그 논문이 외국에서 보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탁월한 논문이에요. 외국에서 보니까 이 인간은 종교를 공부하는데 정치를 공부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 집안 대학이지만은 미국의 모든 학교에서 이제 비교할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학교를 다 알 수 있게 됐어요. 어디든지 뭐 이렇게 버클리 쪽도 그렇고 시카고, 컬럼비아, 예일, 하버드 어디든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바로 이미 그때 한국의 정치 현상은 정치 현상이 아니고 이거는 종교 현상이고 그것은 데모닉하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은 그냥 정치적으로 독재자 이런 운동이 아니고 데모닉하다.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부경할 수 있는 김대중의 선동은 전체주의 군중 선동으로서 데모닉하다. 그거는 정치학 용어로서는 풀이 안 된다. 그거는 종교적 용어로서만이 저 호남 좌익 세력이나 김대중의 악은 번역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제 학부 때 논문 써가지고 그래 미국에서 보고 이 인간은 뭐 이렇게 종교 잘 믿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종교는 관심 없는데 세계에서 벌어지는 종교 현상 그게 관심이 있구나 싶어서 그걸 이제 픽업해 준 거지요. 그래서 그걸 좀 하게 됐는데 그 관심이 거의 저는 평생 그런 똑같은 관심 속에서 나 혼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여기 내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리플릿 이게 이 세미나를 뭐 하면은 종이라도 좀 나눠줘야 되는데 못 나눠준 뭐 아스팔트에서 맨날 헤매니까 정말 책 잘 안 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박근혜 정부에서 촛불 폭동이 일어날 우려 저걸 어떻게 진압할 것인가에 대한 그 연구 프로젝트를 내가 하나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게 촛불 폭동 뭐 군중선동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한목적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제목이 좀 허리멍덩하지만은 이 내용은 이제 결론 부분인데 내용은 바로 한국 사회에서 촛불 폭동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라고 할까? 촛불 폭동이 가지고 있는 반민주성, 촛불 폭동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파괴성, 이거는 반드시 한국 정치 이 사회에 반드시 악마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동이라 하는 그런 이 보고서를 하나 쓸 때 누렸을 때 이미 똥대기 치가지고 이러고 자꾸 이제 업데이트하고 앉아가지고 시간을 내가지고 이 자꾸 이 한국 사회의 민주화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이 촛불 마적대 국가 파괴, 법치 파괴, 상식 파괴, 경제 파괴, 안보 파괴, 영혼까지 파괴, 영혼까지. 한국의 민주화 세력은 법치 파괴는 이미 광주 사태가 폭동해서 민주화로 등록되는 순간 대한민국 법치는 더 이상 법이 없는 게 무법천지. 그때 게임 끝난 거예요. 대한민국 법조인이 어디 있나? 폭동을 민주화로 해가지고 거기 전부 유공자로 공무원 만들어주고 거기 이미 보상해주는데 대한민국의 법조인이 어디 있나? 누구 나와봐? 누가 법조인이야? 법조인이 나오면은 광주는 폭동이야 하는 전두환 대통령밖에는 법조인이 내 눈에는 없어요. 어느 세월의 시간이 지나면 대한민국 법조인 찾으면 전두환 장군 찾아가야 돼. 광주는 폭동이야. 이 한 단어가 대한민국 법조계의 결론이 될 때까지는 법조인이 없어. 무슨 뭐 공산주의, 뭐 문재인 공산주의 한마디 했다고 큰 법조인 아니야. 문재인 우리 대학기 집회 할 때 문재인이라고 대중들 다 발견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뭐 소나 개나 발견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결론이가 법치 파괴된 지는 이미 광주 폭동이 무기고 테러 군인 경찰 총질하는 자들이 마치 건국 영웅이나 건설 영웅이나 호국 영웅보다 더 크게 대접받는데 대한민국의 법치가 어디 있나요? 이게 바로 매스 무브먼트, 변동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보통 사회에서 안 일어납니다.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낯짝 간지러워서 그런 후한무치한 김대중 같은 짓 못합니다. 또 이미 사회가 다 안정화된 미국이나 또 유럽이나 하다못해 일본, 우리도 지금도 그런 낯짝 간지러운 짓을 못하는데 불행하게도 한국 사회는 2016년 제3의 광주 사태, 제2의 광주 사태는 이명박 정권 때 광우병 촛불 폭동, 그거 광주 사태와 똑같은 형태의 호남 좌익의 태생적 선전선동, 그 민주주의 파괴, 상식 파괴, 법치 파괴, 외교 파괴, 그 파괴가 하다가 임기 초라서 실패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제 레임덕올 시기였으니까 뭐 노무현 끝날 때 8천억 삼성 후려쳐가지고 그거 뭐 노무현 재단 만들어가 이해찬 형님이 그거 재단 이사장 했나? 재단 아니에요. 다 뭐 미소금융 뭐 한 2조 되죠? 이명박 때. 그 노무현 때 주식까지 합치면 한 2조 원 가르치해가지고 저거 재단 만들어가지고 빨리 양성소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박근혜 대통령만 800억 미르재단 키스포츠 재단 이런 형평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낙조해라 돌려라 말들을 만들어라 인민재판하자, 그게 방송에서 전적으로 통했던 것은 이제 드디어 5.18 카르텔, 광주 사태, 선전 선동 세력, 호남 좌익 세력이 조선일보부터 시작을 다 장악됐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씩소리 한 번 못하고 정말 깽소리 한 번 못해. 사람이 대통령이 걸려 들어가는데 깽소리 한 번 못하고 죽더라고. 어마어마한 악마적인 사태가 벌어졌잖아. 그때 뒤에 칼찌른 놈들 그대로 아직 김무성 살아있어. 그것도 우파들이 또 끌려가 또 때려 죽여도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데 시원찮을 그 인간이 또 끌려가. 황교안이 끌려가. 공중선동이 벌어지면
그것이 워낙 악마이기 때문에 악마를 따라가고 애국자들 모조리 다 죽게 생겼다. 지금 한국의 상황이 반란, 반역, 외교적 고립, 경제 파탄 내는 정말 망국의 악마적인 세력이 청와대부터 검찰 윤석열부터 법원, 언론 다 장악, 학교 다 장악하고 나니까 정말 정상인은 비정상인으로 몰리고 애국자는 애국자 순서대로 감옥 가 있고, 저도 뭐 아스팔트 쫓아다니도 덜 애국자니까 아직 쫓아다니는 거지요. 진짜 애국자면 내가 연설 못하고 어디가 서울구치소 찌그러져 앉아있다는 거지. 이런 악마적인 현상, 종교가 아니고는 번역이 안 되는 현상을, 이걸 매스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이것이 군중선동입니다. 유럽에는 이 문학의 핵이 바로 그것이 윤리학이든 정치학이든 그것이 신학이든 심리학이든 유럽, 미국 유태인들이 주도해가는 이 문학의 핵심이 바로, 나는 전체주의를 막기 위한 매스 무브먼트에 대한 분석이 나는 이 서구 학문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 핵심이에요. 지금 전체주의가 다 사라졌는데도 그쪽 미국이나 영국의 인문학의 핵심이 바로 이런 매스 무브먼트, 한국의 민주화의 이름으로 인민민주화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이런 가치 전도적이고 상식이 뒤집어지고 우리 한국인들의 영혼이 전부 사기꾼으로 다 뒤집어진 이런 어마무시한 악마가 아니고선 도저히 불가능한 현상, 우리 21세기에 유일하게 인류이 같이 살아가는 지구촌에서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일어났다니까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저거는 진짜 인류사적 의미, 옛날 공산주의가 일어날 때만큼 어마어마한 큰 의미를 띠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항하는 태극기 애국 세력들의 그 의미도 인류를 구할 만큼의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즘 홍콩에서 홍콩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700만 홍콩인들이 14억의 시진핑을 요즘 조지고 있잖아요. 조집니다. 뭐 자유에 대한 갈망, 고든 창의에게 자유에 대한 갈망은 컨테이지스하다고, 전염성을 띠고 있다고. 정말 저 시진핑 아무로 군사적으로 눌러도 홍콩 못 누릅니다. 저 홍콩의 위대한 자유의 물결, 자유의 투쟁은 사실 우리 태극기 투쟁보다 의미가 더 높지 못합니다. 언론이 도와주니까 그것도 또 우리는 정말 언론까지 호남 좌익 세력 21세기 발치산들에 의해서 김대중 추종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고, 우리 우파는 김영삼 배반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돼가지고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도 이 위대한 한국인들은 지금까지 태극기 집회를 이끌어오고, 끝내 주사파 정권 사기선동 세력, 평화를 가장한 전란 초래 세력, 쟤들은 문재인이나 이 박원순, 이건 말하는 것마다 악마적으로 거짓말하게 돼 있다니까요. 무조건 180도로 거짓말하도록 운명 지워지는, 그게 군중선동의 무서움이에요. 군중선동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악마적이기 때문에 또 이기기도 쉬워요. 그럼 우리가 촛불 마적 때가 대한민국 다 장악했어요. 어디 가봐. 지금 검찰에 가가지고 변희재 어제 대법원에서 그 전부 우리법 위원회 장악 대법원에서 김미화 보고 친노 좌파라 그랬다고 1200만 원 배상금 무는 거 맞죠? 친노 좌파지. 친박 우파가, 우리 우파는 어떠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것도 법원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봉쇄되어지는, 법원이 그걸 마지막에 보루로 지켜줘야 되는데, 법원이 우익을 괴멸시키는 마지막 보루, 법원이 좌익 혁명의 마지막 보루, 헌법재판소가 좌익 촛불 폭동의 마지막 보정인이 되어버리는데 얼마나
군중선동이라는 매스 무브먼트, 매스 애지테이션이라는 게 얼마나 악마적인 속성을 띠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이 민족이 몽땅 다 죽을 악마의 마수에 잡혀 있다니까요. 그 악마의 대리인이 저게 21세기 말치산 두고 저게 문재인이라니까요. 바지 사장인지도 모르겠어요. 적어도 김정은이 대변인임에는 틀림없고 김정은이 삽살개임에는 틀림없지만 저 호남 좌익 세력에 난 바지 사장으로 봐. 내가 호남 좌익 세력이라 그러면 호남 우익 애국자들이 많아요. 호남 우익 애국자. 내가 얼마나 그랬잖아 하면은 1990년도 무렵에 전라도도 쫓아가 공천받아 경상도에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이에요. 지역주의가 그따위 코딱거리면 토딱지만한 나라에 지역주의가 뭐냐 이래가지고 경상도에서는 전라도도 출마도 못해요. 출마 죽병 가니까 바닷물 얼굴에 바닷물 부고 미친 사람이 때리는 거 사진 다 찍어. 그게 우리 경상도가 그때 지역주의로 그렇게 지금은 완전히 경상도가 완전히 천하의 찌질이 중에 상찌질이 되어버렸어요. 전라도 전남 광주 예산의 2분의 1이 1인당 2분의 1이 대구 경북 예산입니다. 있을 수 있나요? 1인당 반푼이 취급받는 거야. 돈이 다 말해줘. 머니 턱스 돈을 어디에 얼마 주느냐 그게 몽땅이에요. 연봉 얼마 받느냐 그게 몽땅이야. 자유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산 경상도는 전라도의 절반 줘. 그걸로 땡이야 땡. 반푼이가 사는 경상도가 대부터 말이에요. 직설도 못해요. 옛날에 지역주의 나쁘다고 직설을 못하더니 지금도 호남 좌익의 행포에 대해서 직설이 못하더라고. 이 또한 군중선동 세력이 언론을 다 장악해버리니까 어디서 말해도 싫어도 주지도 않아. 그래서 요즘 그래도 유튜브가 생겨가지고 유튜브에서 입만 열면은 문재인 빨치산이라 그러고 지금 빨치산 좋다면서 21세기 빨치산이라 그러고 토착빨갱이 요즘도 유행어 퍼뜨립니다. 토착빨갱이라고. 토착빨갱이가 토착외우야. 토착빨갱이들 반일 선전 선동하는 반일 선동 세력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토착외우예요. 나는 지난번에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는 이 반일 선동하는 토착 빨치산들을 따라가면은 우리 몸이 북한처럼 키가 오르거나 10cm 적고 수명이 한 15년 짧아질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토착 외구로 만들기 때문에 토착 외구라 그런다. 두 번째로는 지금 반일 운동하는 그놈들 족보 따져봐봐. 문재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제시대 때 농업계장 농업과장 하면은 그 보통 친일파예요. 박원순 안 그랬나? 보국 때. 그 뭐 그냥 갔어. 그때 호 시절 때. 정동영부터 시작해 따지면은 쭉 족보 따지면은 더불어노동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친일파 비율이 자유한국당 친일파 비율에 적게는 2배 아니면 5배 될걸? 그러니까 그게 더불어노동당 하는 토착 빨갱이들이 토착 외우지. 난 같은 걸 인간으로 봐요. 이게 전부 용어를 거짓말로 속이고 100년 전에 100년 전 임시정부 여러분 임시정부 실록 읽어봤어요? 지금 까먹고 옛날에 읽어봤어요. 이가 뚝뚝 흘려. 장관들이 옷에 이가 뚝뚝 흐르는 게 그게 뭐 자랑스럽다고 광화문 광장 복판에 임시정부 100주년 그 탑 세워놓고 그 4월 30일 날까지 뜯어내야 되는 건데 아직 지키고 있죠. 왜? 거기 주체사상 탑 세우려고. 문재인이 주차사상 탑을 거기 세우려고 촛불탑을 세우려고 미국 갈 때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날 때도 배지 딱 보면은 100주년 태극기 변형대가 100주년 해가지고 미국의 북한의 주체사상 탑 같은 그런 게 백자 앞에다 이렇게 햇불을 딱 세워놨잖아요. 치밀합니다. 빨갱이들은 치밀합니다. 빨갱이들이에요. 이게 군중선동 세력이 체질적 거짓말을 하는 이 빨갱이들로 민주화의 탈을 쓰고 30년 40년 동안에 아무런 통제 없이 무한정으로 그냥 자라버리니까 어느 날 마치 건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탁 쓰러져가 보니까 말기암이 되는 거나 똑같은 증상이 우리가 돼버리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막 이리 당황하고 저리 당황하는데 의외로 또 이 군중선동 세력은 이 변동사회에서 뿌리가 뽑힌 군중들을 상대로 하는 깜짝쇼하고 단기적 사기를 치는 군중선동 세력은 또 그들 그 군중선동 세력대로 싹 쏘개가지고 깜짝해가지고 딱 먹고 튀는 그 시간만 버티기 잘하면은 그들의 또 약점도 있어요. 선동 세력은 항상 쏘기기 때문에 쏘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버티기만 하면은 오히려 그들을 싹 쓸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나는 우리 한국인들의 그 과학기술의 기술적 이성의 성숙도라든지 또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성취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지금 잠재되어 있어가지고 저 사기탄에 가는 그 인간들만 우리가 한 10명만 찍어내버리면은 우리가 금방 단결해가지고 이번에야말로 우리 이 한국 사회에서 진짜 빨갱이 냄새라도 나고 빨갱이 건방해로 간 것들을 싹 우리가 밀어낼 수 있다고 나는 낙관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